지난주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가 있었지.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하는데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와, 마약 사범이 저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나 하고 놀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래 피해를 입히는 것 같아 저래 큰 피해를 입혀서 너무 화도 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다라는 말은 옛말이고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일상생활에 그만큼 마약이 깊숙이 침투한 겁니다. 와, 이래 댕긴지 또 마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최창옥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제 마약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다 7중 추돌 사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예.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원래 마약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마약의 그 위험성을 더 한번 절실히 더 나타낸 거고요. 예, 그만큼 마약에 취한다든지 마약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한번 여실히 아마 증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보도를 보니까 뭐 네네. 옆좌석에 동승한 후배가 한번 피워보라 해서 피웠다 하는데 예. 뭐 앞에 차 이래 다급하게 외치는데도 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 아마 대마초를 흡입한 것 같은데 대마초를 흡입하면 담배하고 똑같이 뇌에 아주 짧은 시간에 도달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정신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흥분하거나 그래서 아마 옆에 말이 안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한국에서 이 대마초 피우는 건 당연히 불법이지만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우루과이, 뭐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뭐 일부 주 이런 데서는 뭐 마리화나 기호용 마리화나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있다는데. 예. 근데 이게 이렇게 뭐 사고가 날 정도면 이거 허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허용하면 안 되죠. 진짜 우리가 대마 중에서 대마초가 있는데 대마초는 한번 엄밀히 따지보면 엑스터시나 이런 같은 마약보다 더 해로운 아마 중급 이상의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 합법화가 된 것은 대마초가 무해서가 아니라 아마 통제가 실패한 경우라서 아마 받아들이는 사원에서 허용하는 법이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것이지 무해해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마약류가 참 위험한 게 이제 대마 같은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위험한 마약에 빠질 위험이 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마를 손쉽게 좀 구하기도 할 분들 외국에서는 그리고 또 그게 처음부터 중독성이나 이게 좀 약 경미하다 보니까 처음에 빠지는데 이게 아마 대마를 중증 마약으로 가는 관문, 즉 게이트웨이 드럭이라고 사실 합니다. 그래서 일부 나라에서는 합법화된 것을만 알고 그게 유해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국가가 허용하니까 안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단 한번 접하게 되면 중독성, 의존성, 습관성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금단 증상도 심하고 해서 마약이 아마 힘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그 다른 마약으로 가는 뭐 문이다. 출입물이죠. 예, 출입물입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한 단계씩 더 위험에 빠져든다. 예, 자꾸만 이제 의존성이나 습관성이니까 환상, 흥분을 계속 탐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7중 추돌 사고 보면서 그러니까 친구가 그냥 대마초를 건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친구가 건넬 만큼 마약을 구하기가 쉬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뭐 평소에 아예 접하지 못하니까. 예, 마약 범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마약하고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마약류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처방받는 향정신성 의약품, 그 다음에 필로폰 같은 말 그대로 마약, 그 다음에 대마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아까 게이트웨이 드럭이라 그래서 대마초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다크웹이라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주고받고 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또는 어디다가 대마초를 흘려놓으면 그 친구가 가져가서 접하게 된다. 아주 은밀해지고 계속 지하로 좀 숨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무 범죄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부산에서 뭐 마약을 뭐 밀반입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긴 나오던데 실제로 부산에서 마약이 많이 유통됩니까? 아마 88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지 못해서 아마 항구 도시인 부산
인천이 좀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유학이나 여러 가지 영어로 인해서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이 좀 많고요. 네. 부산은 사실 실제적으로 순위로 따지보면 한 중간 이하 정도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 지역이. 네. 예. 아니, 그렇지만 한번 접하게 되면 네. 뭐 적고 많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아무렴요. 예. 네. 근데 택배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네네. 집 앞까지 택배로 딱 오면 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 저 화물 처리할 때 예. 마약이 안 걸러지는 건가요? 그래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마약 관련 심포지움을 하다 보면 수사관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예. 아마 그 공항이나 또 여러 가지 우편물 이게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적발률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아. 그래서 그게 뭐 적발하기 그래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통 필로폰처럼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난다든지 하면 예. 뭐 수색견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요즘은 뭐 가공 처리돼가지고 냄새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좀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지난번 보도됐던 버닝썬 사태 예. 이런 걸 보니까 막 유흥가에서도 유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예. 사실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습니까? 예, 아마 그 대부분 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인데요. 예. 소위 말하는 제일 유명한 물뽕. 소위 말해서 이제 방송 가서 맞는지 모르지만 데이터 강간약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정말 무색무취하거든요. 네. 맥주잔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한 2-3시간 정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그게 그런 GHB 가는 물뽕이라든지 뭐 엑스터시 젤리 타입에 돼 있는지 껌처럼 돼 있는 마약들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유흥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활락 흥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 많고 특히 물뽕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그냥 뭐 2시간 정도 완전히 뭐 정신을 잃는다는데 네. 그러다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신을 차려봤으면 이 혈액 검사를 해도 그 GHB 물뽕의 흔적이 전혀 남지를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보통 마약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머리카락이나 몸에 남거든요. 네. 오래 저울에도 물뽕은 뭐 전혀 남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고. 무섭습니다. 예. 아니 이게 우리가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처음에 막 싼 값에 아니면 공짜로도 막 줬다가 네네. 중독되면 막 비싼 값으로 판매하고 그것 때문에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고 예. 이런 게 진짜 실제로도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떻게? 예, 우리가 보통 그런 약물들을 마약이라고 분류하는 이유는 마약의 특징이 중독성, 예. 습관성, 그다음에 의존성,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신체적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접하게 되면 중독되고 그게 습관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그쪽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계속 더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양을 많이 투여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센 마약을 구한다든지 하면서 서서히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사람이 망가지는 거죠. 네. 위험하죠, 사실은. 예, 뭐 이런 뭐 유흥가 이런 데서 뭐 호기심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지난번 그 해운대 칠중 추돌 사고 같은 경우에도 후배가 권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지인들이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까? 예, 하여튼 호기심에서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는 가까운 지인들이 권유로 내서 힘들고 어렵고 또는 참 재밌다. 그리고 너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한번 권유하다 보면 뭐 술을 먹거나 지인의 권유에서 한번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접할 때는 아주 약은 낮은 농도를 하니까 기분 좋은 정도만 되니까 다음에 또 없냐 해서 계속 의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인의 권유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그 마약에 중독되는 그 모습들을 영화에서 보면 정말 좀 비참하긴 한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지인도 이제 본인도 마약을 했는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제 권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중독이 됐을 때 사람이 좀 어떻게 변하는지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이게 좀 단계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일반적으로 마약은 크게 2가지입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사람을 안정시켜가지고 너무 깔아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흥분하는 거 딱 2가지 타입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사람이 체면서 하루 종일 누워서 꼼짝 않지 않은 그런 경우나 아니면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든지 남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마약에 의존해서 금단 현상이 나면 우리가 한 열흘 정도
잠을 못 잔 상태이면 사람이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환각 상태를 일으키고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정도까지 대부분 간다고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현대인들이 이제 예. 주로 호소하는 이제 힘든 상황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불면증이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살찌는 거 다이어트. 예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면증은 그냥 완전히 그냥 며칠씩 누워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예, 예. 다이어트는 뭐 막 뛰어다니는 거 예. 이런 걸 막 이렇게 처방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접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일부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다이어트 약물로서 처방을 받아 쓰긴 합니다만 그게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과도하게 대사량을 높여서 살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살은 빠져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혹시 본인 의존성이나 또 불면으로 인해서 체력이 좀 손실되는 거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해서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특히 불면증 같은 경우에도 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습관성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본인이 과도하게 용량을 높이거나든지 뭐 그다음에 마음대로 끊고 먹고를 한다든지 하지 않고 항상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아유 참 뭐든 중독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렇습니다. 퇴치운동 본부장으로 예, 계시니까 마약을 이제 좀 끊으려고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네. 보실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치료 과정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예, 처음에 이제 방송을 해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초범인 같은 경우에는 기소, 즉 재판에 넘기기 전에 유예를 해서 저희 본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서 일단 기소를 유예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은 단약의 동기를 제공하고요. 예. 예. 또 만약에 한번 해서 교도소에서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하기 위해서 우리 올해 영남권 중독 재활센터라 그래서 혼자 사실 재활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또 부산에 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단약하는 사람들 모임들 소개시켜 거기에서 같이 단약할 수 있도록 약을 끊는다는 거죠. 단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 중독재활센터나 또는 여러 가지에 연결시켜서 재활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해서 근데 또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현재적으로 왜냐면 보통 강력범죄라 그래서 그게 재범률이 한 14% 정도 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또 마약의 재범률은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만이 꼭 위주가 아니고 이것도 소위 말해서 알코올이나 담배나처럼 약물 중독이 생각이라 해서 환자를 생각하고 치료에 좀 더 정부나 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재범률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들 네. 많이 못 가시는데 혹시 제가 이제 호기심 때문에 피우실까봐 걱정돼서 예. 여쭤보는데 마리아나나 아니면 대마 같은 게 합법화된 나라에 가서 피운다 이렇게 되면 어째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 나라는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서 몰래 대마초를 네. 취급하겠더라도 문제군요. 그 나라에서 핀 게 중요한 게 그 사람이 핀 거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어디 미국 가서 합법화된 것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면은 한국의 법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 나가서도 호기심이라도 절대 대마 종류의 마약을 안 하시는 게 안 하셔야 됩니다. 네. 약 좋다고 남용 말고 뭐 약 모르고 오용 말지 하는데 옛날에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진짜 예, 약 예. 조심해야 됩니다. 네. 마약이든 뭐든 네. 간에. 그 대마를 이용해서 나오는 게 다대초뿐만 아니라 예. 대마 젤리, 대마 크림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최창욱 부산 마약퇴치운동 본부장이었습니다.